지난 29일 베트남 정부가 우리는 C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라며 종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지의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응우옌 수언푹 베트남 총리는 현 시점에서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C19를 물리쳤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9일 오전 기준 베트남의 누적 판정자 수는 270명이며 지난 5일 동안 공식적으로 집계된 신규 판정자 수가 제로로 나오자 자국에서의 종식 선언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이 소식을 접한 해외 언론들은 베트남 정부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의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을 하였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베트남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번 C19 사태에 검은 고양이가 특효약이라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는 고양이 가공류, 고양이즙, 고양이 양갱 등이 제조되어 어린아이에게까지 먹이는 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분명 사태가 종식됐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분명 지역사회에서는 C19가 퍼질 대로 퍼졌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는커녕 앞장서 은폐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민간요법에라도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C19가 베트남의 지역사회에 이미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 전략을 담당하는 항공모함 중 하나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는 지난 3월 최소 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외부인과 접촉할 수 있었던 일정은 오직 3월 나흘간 이루어진 베트남과의 기념행사뿐이었죠. 이곳에서 미 해군들은 현지인과 어울리면서 C19에 옮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감염 추적 등의 절차를 일절 밟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베트남의 지역사회에는 C19가 퍼질 대로 퍼졌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트남에서는 무리해서까지 종식 선언을 한 것일까요? 일전에 베트남이 모든 국가에 대한 국경 봉쇄를 할 때에는 외교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 라고 하였었는데 현재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이와 전혀 모순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닥친 경제적 타격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를 이루는 가장 큰 산업인 관광업과 제조업, 농업이 모두 치명타를 입은 것이죠. 우선 베트남은 클럽, 식당, 리조트 등 모든 관광업이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관광객 유입은 전기 대비 무려 98.2% 감소했다는 충격적 결과를 보였죠. 그리고 이것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실은 베트남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숙박시설 등은 모두 정부가 사들여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은행과 연계하여 가치를 높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관광 쇼크로 인해 한꺼번에 터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일본은 이때의 버블을 이용해서 현재 전 세계에 수많은 자산을 매입한 반면 베트남은 이제 막 경제를 살리려는 찰나에 버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처했기에 그 두려움과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답니다. 때문에 베트남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항공, 운수, 여행업계와 협의하여 해외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항공권, 숙박비, 방문비 등의 서비스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나우 안전과 미소라는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여행객들에게 베트남 관광은 안전하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죠. 문제는 그동안 베트남이 타 국가들에 보였던 태도로 인해 베트남에 방문하려는 국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다낭시 관광국에서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인이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베트남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됨으로써 이 관광객들은 앞으로 다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죠. 또한 베트남의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에 대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이 삼성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정도였기에 앞으로 삼성전자 측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에게 남은 주력 산업은 농업뿐인 게 되는데요. 이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이번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국 내 식량 대란을 예측했고, 이에 따라 외국에 대한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얀마와 라오스 등 베트남으로부터의 쌀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 고객들에게 일절 통보도 없이 수출을 멋대로 끊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는 사전에 계약된 수출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계약을 베트남에서 멋대로 파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베트남에 식량 대란이 오기는커녕 쌀 재고가 미친듯이 남아돌게 되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는 뒤늦게 자국의 쌀 수출 재개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쌀 수출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는 막대해졌고, 사전에 계약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발생한 위약금 또한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고 있기에 베트남의 쌀 수출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인구의 절반만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며 그들 특유의 잠재력 프레임을 내세웠었는데요.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을 떠오르며 나왔던 주장이었죠. 베트남에서는 과거 한국과의 논쟁에서 베트남은 통일하여 나라가 멀쩡하지만 한국은 통일도 못해서 나라가 반쪽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구도 한국의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아 거의 1억에 달하고 있다. 즉, 이제는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했으니 반쪽짜리 나라에 불과한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라는 것인데요. 막상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베트남은 한국보다 2배 많은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2,400억 달러로서 세계 45위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GDP 1조 7,200억에 육박하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죠. 무려 7배나 차이 나는 경제력을 베트남의 잠재력으로 따라잡아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 베트남의 핵심 산업 3가지가 모두 붕괴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소식입니다. 중국도 역사상 최대 위기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소송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최소 3경원 이상이라는 집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국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타국에 대한 의료물자 수출 및 지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산 KN95 마스크 100만 개에 대해 의료진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프랑스와 멕시코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방호복이 너무나도 허술해 비닐봉지와 다름없다는 폭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물마저 방호복을 통과한다며 중국산 방호복의 품질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스페인 보건부에서는 중국산 키트에 불량이 많아 부정확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자꾸 생겨 반송 후 새로운 제품을 다시 받았었는데요. 새로 받은 제품들마저 모두 불량으로 나와 64만 개의 진단키트 전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드물게 친중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탈리아조차 사실은 그것이 모두 날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서 이탈리아의 거리에서는 그라시에 치나, 즉 고마워요 중국이라고 외쳐대는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모든 이탈리아인들은 중국에 감사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의 매체인 링킨스타에서는 중국이 이탈리아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다 라며 즉각 반박하였고, 또 다른 이탈리아의 매체 포미체에서는 중국과 이탈리아의 우호관계 자체가 가짜라며 분노한 것인데요. 그들은 중국이 이탈리아에게 취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베이징을 재건하려는 선전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중국 공산당을 맹렬히 비판했죠. 이탈리아의 상원의원인 마우리치오 가스파리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대해 직접 대항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이탈리아에게 수많은 물자를 기부해줬다는 선전에 대해 그는 중국은 아무것도 기증한 게 없습니다. 중국이 여기 보낸 물자는 모두 우리가 구매한 것입니다. 중국은 사태 초기 일부러 시간을 끌고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직 비난으로만 응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정부에서는 초강수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환구시보에서는 이번 위기가 끝난 후 중국을 비난했던 국가들은 모두 중국인 여행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루에 4명 정도의 신규 판정자밖에 나오지 않아 세계 10위권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상 C19 위기 종식을 선언한 상태인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세계의 국가들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한 말로 분석되는데요. 막상 현실은 세계의 그 어떤 국가에서도 중국의 통계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히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믿지 않는 것인데요. 우선 중국의 위성사진을 보면 여전히 과거에 못 미치는 공장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의 공동연구진이 추적해본 결과 세계의 프레온가스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법적으로 북동부 지역에서 매년 7,000톤 이상의 프레온가스를 뿜어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초 지구의 북극 성층권에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존홀이 생겨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었죠.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가장 최근인 4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확인해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북극의 오존홀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뿜어내던 프레온가스가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뿜어져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수많은 학교들에서는 식사 시간에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과 번갈아 가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2교대 식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 급식실에서는 학생들이 추가 요구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조용히 수신호만 보내는 문화를 강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가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온갖 장소에서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갑네요. 아무튼 또한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연구소의 기술을 유출하려고 시도하는 해킹 등의 움직임이 중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은 아직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비열한 방법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쥐려는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국가들은 중국의 야욕을 저지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보복을 위해 끊임없이 국제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미 미국에서는 중국의 기업부터 하나씩 보내버리기 위한 움직임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며 증권시장 상장 후 단 반년 만에 2배 이상의 시가총액 폭발 성장을 보여주던 루이싱 커피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의 투자조사기관 머디 워터스 리서치에서 이 중국 기업의 회계 부정을 파헤쳐내 폭로하였죠.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루이싱 커피의 주가는 하루 만에 약 80%가량 폭락하여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본 미국의 주주들은 루이싱 커피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분노가 맞물려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중국을 제외한 어디에서도 중국의 기업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돈 되는 라디오 멤버십 신규 혜택이 업데이트돼서 공지 드릴 겸 녹음물 하나 업로드 드립니다. 기존에는 멤버십 가입자분들의 관심 기업을 제 메일로 받아서 기업 개요 정도 간단히 다른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7개 넘는 기업을 공유했죠. 이 서비스도 물론 지속적으로 제가 메일이 오는 대로 할 것이지만 새로운 서비스, 저만의 이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입자 커뮤니티에 가입자분들만 볼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고 가입자분들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토론도 해보고 혹은 가입자분들이 또 거기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입자분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올려서 저도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런 스터디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포트폴리오 이거 이러해서 이렇다고 올렸어요. 근데 그거 네 완전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ISC라는 종목이 있다 치면 여기가 반도체 소켓 테스트 주인데 LPDDR4에서 LPDDR5로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규 소재로 그러면 테스트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수요가 내년에 예상되고 현대 반도체 사이클이 고정 거래가 기준으로 왔다. 현물 거래가는 스팟 거래가는 지금 4월달에 하락 중이지만
결국에 이런 글로벌적인 보건 이슈가 회복되면 모바일 수요가 다시 받쳐주면서 고정거래가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소켓 테스트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뭐 관점을 간단히 올렸어요. 뭐 분석해서 막 보고서 쓰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간단히 올렸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댓글로 다른 가입자분들이 이제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이 아 내가 반도체 현업에 있어. 근데 지금 소켓 테스트 수요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 네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어. 그것보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생각해야 돼 라고 오히려 현업에 지금 계신 분들은 저도 물론 현업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충고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현업에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현장의 내용들을 혹은 댓글에 또 다른 가입자분이 아 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현대건설, GS건설 요즘 건설 내수 경기가 좋잖아. 반등하고 있잖아 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댓글에 간단히 올려주신다면 다른 가입자분이 또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이제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거를 오픈 채팅방까지 만들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뭐 요런 신규 혜택이 생겨서 또 이 공지를 안 드리면 또 뭔가 좀 그러니까 그 공지를 안 드리고 그냥 멤버십끼리만 하면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알리고자 녹음으로 업로드 하고요.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결코 제 포트폴리오를 올린다고 해서 그걸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저는 미래를 맞출 능력도 없음을 매번 이건 진짜 한 돈 드는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 5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못 맞춰요. 저는 기업 분석 스터디를 진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투소 같은 데 있잖아요. 가치투자연구소 같은 곳에서 스터디 같은 거 구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뭐 강남역에서 종각 뭐 그런 데서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서로 관심 기업 난 이런 기업을 하나씩 연구해와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기업 발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이제 공유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토론도 하고 서로 관점도 말하고 그런 게 스터디지 종목 추천을 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아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요건 좀 잘못 생각했구나. 근데 이걸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분들이 이제 혼자서 만약에 집에서 공부를 한다 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겸 댓글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올린 거를 보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화를 이제 멤버십 안에서 만들어 갈까 좀 뭐 큰 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커뮤니티 이제 게시글로 과연 될까 뭐 그것도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뭐 꾸준히 저는 게시글을 이제 올리면서 공유를 해보고 댓글로 또 토론을 해보고 뭐 또 뭐 만약에 이 많은 어떤 그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면 뭐 나중에 뭐 채팅방 같은 걸 하나 운영할 수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이거 스터디 개념으로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 있으니까 그거를 해주시면 될 거고 이 동영상 정보, 동영상 소개, 그러니까 동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데도 링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거를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짜서 이미 하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렸는데 멤버십 전용으로 관련해서 더 좋은 뭔가 의견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선 방안 있으신 분들 메일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는 막 누군가 뭔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